저는 말씀드립니다. 사전 투표를 하는 것, 그것은 사표다. 내 표는 없어지는 거다. 말씀드립니다. 사전 투표를 하는 것, 그것은 사표다. 내 표는 없어지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투표를 해야 된다고 이제부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투표를 하는 것, 그것은 사표다. 내 표는 없어지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투표를 해야 된다고 이제부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는 누가 지켜주고 있죠?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가 우리들은 헌법기관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가 없다. 라면서 헌법재판소로 달려갔습니다. 문영배 이미선이 있던 이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그래, 선관위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이야. 어떻게 감사원 따위가 선관위를 감사할 수가 있어? 절대 있을 수 없어. 그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권한쟁의 심판에서 감사원은 선관위를 감사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게요. 선관위를 비롯해서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 전부 하나로 공고하게 이루어진 카르텔이 아니고서야 설명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선관위에 대해서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국민들이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심지어 그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호남 분들도 그렇고요. 전국의 대부분의 이 여론조사를 참여하셨던 분들이 감사원의 감사 그리고 선관위의 외부 감사는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요. 선관위에 대한 감사도 포기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있었던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면요. 선관위의 손을 들어준 헌법재판소가 됐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선관위의 손을 들어준 헌법재판소. 선관위의 손을 들어준 헌법재판소. 부정선거 의혹 중대 위기 아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했던 그 발표문 그대로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썼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를 했다. 사전투표 그리고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서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윤석열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해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하면 그것으로 이 대부분 조치가 된 겁니까? 그렇게 그냥 발표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실제로 그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헌법재판소는 아니 중앙선관위에서 그렇게 발표했는데 뭐가 문제야? 그게 무슨 계엄을 할 만한 비상시국이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던 선관위에 대한 판단도요. 결국에는 그들이 헌법재판관들 그들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관위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부정선거를 떠나서 투개표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선관위 서버에 침투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다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선관위 편을 들어준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선관위, 지금 말했던 선관위 사전 우표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 24시간 공개, 개표 과정에서 수검표 제도 도입. 이걸로 과연 이번 선거 치룬다 한들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투개표 조작에 대한 확실한 검증 없이 헌법재판소가 선관위 편을 들어주고 감사원에 감사도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선거를 또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선관위 이런데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 이렇게 또 의심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이거는 김민전 의원도 제시했던 얘기입니다. 김민전 의원도 얘기했듯이 전 세계에 사전투표가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고 또 투표일 전에 이 사전투표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 전에 본투표와는 굉장히 긴 사이에 있게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의 우리 법과의 문제점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본투표로서 완전히 이겨버려야 된다. 사전투표가 아니라 본투표에서 더 이겨야 저들이 무슨 장난을 쳐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선관위는 어떤 상황일까? 선관위는요. 아직도 반성하지 못했습니다. 선관위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기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 대응 전담반을 신설했습니다. 선관위가 할 일이 이런 것밖에 없습니까?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투개표 조작에 있어서의 의심 그러니까 선관위로서는 대단한 망신 그리고 명예훼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명성에 대한 스크래치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이런 게 나오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하면서 가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다 대응할 거야. 다 고소할 거야. 다 조치할 거야.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통령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대응 전담반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정확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이런 거는요. 투표지 분류기 분명히 뭐 영상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정말 대만처럼 수개표 하면 됩니다. 사람들 쫙 모아가지고요. 수개표부터 먼저 하면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떻습니까? 이번 국회의원 선거 어땠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할 때 개혁신당 한 사람 되느냐 마느냐를 두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투개표 조작의 의혹이 있다면 정말 하나하나 투표지를 열어가지고 개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의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전부 그군이 뭐 이상한 사람들이니 망상에 빠졌느니 이런 사람과는 손절해야 된다느니 해가면서 심지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를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전담해서 고소 고발 조치를 하겠다? 저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통해 가지고 사회 갈등이 극한에 달한 만큼 중앙선관위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하는데 선관위는 먼저 반성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선관위 카르텔을 좀 더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선관위 특혜 채용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선관위 특혜 채용 행동 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요 진짜 이 선관위는 없어져야 될 집단이라는 것이 선관위에서 특혜 채용을 행동대장 그러니까 특혜 채용에 있어서 시키는 대로 다 했던 그 사람을요 알고 보니까 선관위는 고위직으로 승진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는요. 어제 노태아 중앙선관위원장이 나와가지고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대선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라고 했지만 실제 내부의 선관위는요. 특혜 채용했던 그 당사자 열심히 특혜 채용해줬으니까 그 사람을 승진시켰다는 겁니다. 국민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특혜 채용 죄송합니다 해놓고 뒤에서는 승진시키는 이런 선관위입니다. 이중적인 선관위라는 겁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선관위가 불투명한 채용 정차 업무를 전담한 중간 간부를요. 올해 초 그것도 2025년입니다. 2025년 고위직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간부는요. 부당 채용 비리 혐의로 감사원의 강등 징계 조치 의견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2025년 계엄 이후에 탄핵 이후에 이 사람을 승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에 대해서 법원에서부터 검찰총장 때부터 선관위를 좀 수사를 하려고 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안 해주고 또 보안감사 실시한다고 해서 국정원이랑 해가지고 다 하는데 그거 결국 컴퓨터 5% 6,000개 뭐 10,000개 있으면 5대 내놓고는 자 이거 해보세요. 그리고 직원들은 나오지도 않고 휴가 쓰고 계속해서 보안 점검 받지도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랬던 선관위가 알고 보니까 뒤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에서 선관위를 가서 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어차피 선관위는 다 카르텔로 법원에서 다 지켜줄 거니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겁니다. 이 계엄 이후 탄핵 이후를 생각해 보세요. 선관위는 벌벌 떨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렇게 중간 간부를 고위직으로 승진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요. 문제가 됐던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이 선관위 사무총장은요. 자신이 갖고 있던 세컨폰도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업무용 폰을 보니까요. 가관입니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갤럭시 Z 폴드, 거기다 아이폰까지 여러 개의 핸드폰을 가져서 업무폰으로 해놓고는 이것을 총장에서 사퇴할 때 그저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요. 이 업무용 휴대폰 전화 관리에 대해서는 아예 관리 지침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선관위에서 있었던 일,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증거들은 다 그냥 가지고 도망간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국민적인 여론이 불붙었던 거 바로 자녀 특혜 의혹이죠. 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여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사퇴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얘기냐? 이 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에 대해서 임용 취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꼴랑 10명입니다. 꼴랑 10명.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을 채용 취소한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지목했던 사례는 이겁니다. 고위직 간부의 자녀는 물론이고요. 조카, 사촌이죠. 그리고 사위도 있습니다. 사위. 그러니까 딸이 있으면 그 남편까지도 선관위로 들어오게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직무 배제한 뒤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요. 수사 의뢰를 하고 이 사람들을 채용 취소한다는 겁니다. 지금 선관위가요. 자녀 채용 비리 의혹으로 이렇게 뭐 안에서 서로 채용 비리 수사하고 수사 의뢰하고 그리고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선관위가 이번 대선에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심지어 벌써부터 나온 얘기죠. 조기 대선이 될까 싶어가지고 휴직을 한 사람들도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선관위를 믿고 우리가 선거를 정말 잘 치를 수 있을까요?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뉴스 사실은 탄핵 전부터 모아둔 뉴스가 있었는데 이 뉴스를 제가 뭐 음모론을 제기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선관위의 책임인 것이고 그리고 이 공정하지 못한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여야 공이 전부 한 번씩은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과거에 김어준도 제기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인천에서 윤상현 의원이 당선됐을 때 그 당시에 민주당 후보도 이 선관위가 불공정하다, 투개표 조작이 있었다, 부정선거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100% 확신한다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선관위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게다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조차도 못 받게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감사도 안 되는데 자기들끼리 어떤 짬짬이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지적을
지적을 해드린 겁니다. 이번 사전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야가 공이 합쳐서 사전투표를 없애도 모자랄 판에 사전투표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 이거는 한쪽에게만 유리하게 계속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조차도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제공하면 이걸 또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음모론이라고 하면서 선관위가 나서겠다는 것, 이것도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선관위와 관련된 뉴스, 오늘까지 나온 뉴스를 전부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다가온 조기 대선입니다. 이 조기 대선에 가장 중요한 거, 투표도 문제지만 개표도 문제다. 그런 점에서 선관위에 대해서 많은 분들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소식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요. 이번에는 진짜 감시가 필요하다.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직까지 힘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부터는 더 힘을 내서요. 저들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회주의로 가는 건 마찬가지고요. 시진핑보다도 더 할 거고요. 푸틴보다도 더 할 겁니다. 일당 독재가 될 겁니다. 노란봉투법은 통과될 거고요. 기본사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법안이 통과될 겁니다. 게다가 제2요구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막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길이 선관위를 감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